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의 X3 302입니다 302라는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BMW도 이제 3 시리즈의 330e라든지 5 시리즈의 530e,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사전 예약 받고 있는 X5 452 모델들처럼 모델명 뒤에 알파벳 E를 붙임으로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장하는 모양새죠. 물론 BMW는 i3나 i8처럼 순수 전기차도 있지만, 이렇게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좀 적절한, 그러니까 어떤 주행 성능적으로든 아니면 실제 차주 입장에서 그런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X3 302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X3 모델과 외관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출시한 X3 302는 두 가지 트림인데, X라인하고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승하는 차는 M 스포츠 패키지여 가지고 가격이 7,650만원, 그리고 X라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300만원 싼 7,350만원 되겠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현재 X3에 있는 모델 라인업 중에 30D하고 20D가 있는데 그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앞바퀴 위에 여기 보시면은 주유구처럼 보이지만 이건 주유구는 아니고 열리는데 급속 충전이 되진 않습니다. 완속 충전 포트만 있고요. 왼쪽에서 보면은 그나마 저 충전 케이블 꽂는 덮개 때문에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보면은 모를 정도예요. 그만큼 일반 X3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휠, 그리고 각 M 스포츠 파츠들이 적용이 됐고요. 이 앞쪽에서 보시면 범퍼라든지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게 모두 M 스포츠 패키지 파츠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차의 오른쪽에서 보면은 정말 일반 X3와 다른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그나마 여기에 이제 모델명에서 X드라이브 302 라고 해서 들어가 있죠. 이 모델명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리고 머플러도 저렇게 동그란 머플러죠. 사다리 꼴이 아니라. 이 범퍼도 M 범퍼입니다. 타이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전기차처럼 그런 구름저항 타이어를 낀 건 아니고요. 일반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001이고요. 앞뒤 공통 사이즈로 245-50R19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네, BMW X3 302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X3와 비교할 경우에 달라진 건 없어요. 버튼 배치라든지 구성 비슷하고요. 여기도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이런 알루미늄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하이그로시 소재 많이 쓰였네요. 그래도 손이 닿는 부위에는 이런 메모리 버튼들, 그리고 또 이 공조장치 버튼, 일부 버튼들 이어가지고 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이그로시 많긴 많아요. 이 밑에 보시면 그냥 통짜 판이 있죠. 아무튼 이번 X3 302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버튼이 있는데 바로 이쪽 기어 노브 주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어가지고 스포트, 컴포트, 에코 프로는 누르면은 그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구성에 가보면 이렇게 주행 다이나믹에 관해서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 세 가지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운전대는 스포트, 컴포트, 엔진도, 스로틀 리스폰스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그리고 변속기도 마찬가지. 요거 말고 이 PHEV다 보니까 여기 E 드라이브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센터 디스플레이 바로 뜨는데, 이 배터리 컨트롤은 배터리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면서 엔진을 갖다가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때는 이제 모터가 발전기로 쓰이는 거죠. 모터를 갖다가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목표값 설정에 가보면 이 차가 갖고 있는 배터리는 완충했을 경우에 31km까지 순수 전력만으로 달릴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 배터리를 100% 찰 때까지 엔진 갖다가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채우는 거죠. 아니면 30%까지 충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토 이드라이브인데, 이거는 모터와 엔진이 자기 스스로 힘 배분을 더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터가 개입해 가지고 힘을 더 뽑아내고, 아니면 또 타력 주행할 경우에는 엔진이 빠져 가지고 그냥 전기 모드로만 가거나, 오토 E 드라이브로 두면 그냥 맘 편히 다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맥스 e드라이브는 이건 순수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돼 있을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엔진은 완전히 꺼버리고 배터리에 있는 전력만으로 주행을 하는 거죠. 뭐 예컨대 짧게 출퇴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전기차처럼 이 차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X3 302의 계기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파란색 바탕이에요. 지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컴포트의 맥스 e드라이브죠. 스포트로 두면 이렇게 되고, 스포트 플러스, 스포트나 스포트 플러스를 둔다는 들 이 주변에 파란 게 바뀌지가 않죠. 얘는 확실히 e드라이브를 바꿔야 달라지는데, 이제 배터리 컨트롤 해서 엔진이 깨어날 경우엔 여기가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직관적으로 엔진이 지금 깨어나서 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컨트롤일 때고 오토 e드라이브 그리고 맥스 e드라이브, 이건 순수 전기차 모드인데 이때는 완전히 꺼져 버리죠. 화면 전환이 바로바로 샥샥 되진 않습니다. 약간 한번 눌렀을 때 이제 오토 e드라이브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이 여기 보이셨나요? 요 구석을 한번 봐주세요. 맥스 e드라이브 때,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일 때는 제가 설정한 값으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지금 목표값을 바꿔볼게요. 80으로 하면 요 위에 눈금이 떨어지죠. 70으로 하면 더 떨어지고, 뭐 40으로 하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 목표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00으로 하면 이렇게 차고, 그리고 이제 오토 e드라이브로 하면은 그 목표량은 없어지고, 다시 이제 맥스 e드라이브를 하면 배터리로 낼 수 있는 출력이거든요. 이게 60마력 그 중에 얼마를 쓰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차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얼마나 좀 충전을 적극적으로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걸 알고 나서 보면은 뭔가 되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X3 302 2열에 앉아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이게 아래 깔려 있어 가지고 뭐 무게중심이 낮아졌다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가 되게 좀 그냥 무거운 느낌이에요. 근데 2열에서도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열 시트 밑에 배터리가 깔려 가지고 트렁크까지 가는 거거든요. 확실히 전에 탔었던 X3 30D와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무게가 늘어난, 이게 지금 2.6톤이 넘거든요. 늘어난 무게에 따라서 또 그런 세팅값도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이 2열 승객에게는 좀 더 잘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열에 앉았을 때, 특히나 운전할 경우에는 차의 움직임을 내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자가 다음에 뭐 왼쪽 코너니까 차가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좀 원심력이 생길 거야,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2열에서 느껴지는 거는 좀 더 직접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은, 무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움직임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운전자, 탑승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지스럽게 다가올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0D와 비교했을 경우엔 다른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패밀리 SUV로 쓰기 손색 없는 승차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불규칙한 속도 방지 턱이라든지 요철 빨래판 같은 데 지나는데도 차의 움직임은 뭐 바운싱이라든지 이런 롤링이라든지 느껴지기 마련인데, 뱃놀이 하듯이 울렁거리거나 일렁거리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도 이 302는 차 자체가 내는 사운드도 적지만, 소음도 적지만 안팎의 흡차음재를 꽤 많이 댔더라고요. 유리는 홑겹인데 좀 두껍고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이쪽에 흡차음재를 많이 썼어요. 고무 패킹만이 아니라 그 직물 소재의 흡차음재도 덧댔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을 꽤 차단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2열에서도 상당히 조용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30D 대비해서도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은 아닌데 여기 어깨가 어깨 뽕처럼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번에 근데 신형 되면서, 지금 이제 신형이라고 하기도 못한데 또 다른 이제 시트 형태를 갖춤으로써 앞에 시야가 약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게 속도 방지턱을 지금 연속으로 넘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좀 단단한 서스펜션이라는 게 대번에 느껴지네요. 주저앉을 적에 띠용띠용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쫄탁 쫄탁 이렇게 잡아요. 탁 할 때 탁 하는 그게 적어요. 지금도 쫄탁. 근데 아주 불쾌하게 느껴질 수준은 아니에요. X3 302도 그리고 일반 그 30D와 마찬가지로 에어컨은 3존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좌우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뒤는 여기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뒤도 오토예요.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모두 들어가 있고 C타입 포트만 2개가 들어가 있네요. C타입 포트 위에는 작은 공간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B필러에는 송풍구는 없어요. 하지만 발밑에는 송풍구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좀 튀어나왔죠. 가운데 사람이 앉기에는 발을 올리고 앉아야 됩니다. 컵홀더는 달라진 건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브레이크 차양막도 좋죠. 그리고 옆에 시야도 훌륭하고 C필러가 좀 두꺼운데 그래도 측면 시야 좋습니다. 원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빠 위험한데? 착지해도 안전벨트 풀면 어떡해. 미안해. 위험하게 말이야. 네, 이 영상은 X3 302 2열에 카시트 장착해가지고 아이를 앉힌 거고요. 원태 지금 4살이고 확실히 이게 X3는 전에 뭐 30D 때도 느꼈었지만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주성뿐만 아니라 편의 장비도 보면은 옆에 선쉐이드도 저렇게 수동식이긴 하지만 갖춰져 있어서 특히 뭐 아이를 태우든 아니면 어른이 햇빛에 민감한 어른이 타든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2열에 앉아서 찍었을 적에는 영상을 보니까 선루프 선쉐이드를 완전히 걷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걷어 보니까 확실히 X3 선루프는 엄청 커요. 지금 2열 헤드룸까지 완전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2열 승객의 거주성과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 말이 너무 많아? 말 좀 하지마. 말 좀 그만 껐다면 좋겠다. 이 차 이름이 뭐라고? 몰라. 이 차가 우리 차보다 훨씬 크지? 응? 넓은 거 같죠? 근데 놀기도 편할 것 같아. 놀기 편해. 응. X3 할머니. 이름이 좀, 이 차가 좀 이름이 좀 하는데 어려워. 아이고. 와, 근데 정말 넓으네요. 이 X3가 이번에 G바디로 넘어오면서 휠 베이스 늘어난 만큼 2열 거주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네, BMW X3 302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겉모양은 일반 X3와 달라진 게 없는데 안에는 좀 달라요. 그리고 키는 일반 BMW 키와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키도 여기 옆에 이제 M 컬러가 들어갔죠. 버튼은 뭐 잠금 해제, 잠금,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요 밑에 다이아몬드는 2가지 기능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골라서 저장하는 거죠. 하나는 이 홈커밍 라이트라고 하나, 그 패닉 버튼처럼 뭐 경적으로 빵빵대는 게 아니라 차에 이렇게 라이트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뭐 밤에 이렇게 주차장에 왔는데 차 찾기 어려울 때, 뭐 마트 가서 지하 주차장 갔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또 하나의 기능은 독립공조 장치인데 이건 에어컨 사용하고 나서 안에 남아있는 습기를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밖에 나와 가지고 누르면 이제 활성화 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말리고 나서 멈추는 겁니다. 얘도 이제 킥으로 차는 것도 되고요, 닫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킥으로 한번 쳐보면 열리는 소리는 좀 커요.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는. 그리고 닫는 것도 킥으로 되고요. 소리가 이렇게 나죠. 그리고 안개등은 양쪽에 다 들어옵니다. 후방 안개등은. 그리고 버튼도 요 밑에 있고, 보시면은 바로 일반 X3와 좀 다르죠. 바닥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예상하다시피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 때문에 일반 X3 대비 트렁크 용량이 100리터가 적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그럼에도 차가 갖고 있는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만의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은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열어보면 케이블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 케이블이고, 케이블은 델파이 제품이고, 이 밑에는 또 어떤 툴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잡아보니까 견인 고리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만에 하나 점프할 때 배터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스펀지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여기도 완전히 닫히는 구조예요. 트렁크 스크린도 잘 갖춰져 있고요. 별도의 가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은 아니고 손으로 당겨야 되는 구조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 한참 찾았는데 이 트렁크 가리막 분리하는 게 여기에요, 버튼이. 그래서 이걸 누르면 툭 튕겨 나오죠. 그래서 잡아 빼시면 됩니다. 제거하기 전에 보여드릴 거는 여기 이제 120V 시가잭이 하나 또 있고요. 트렁크의 고리도 양쪽에가 아니라 한쪽에만 있군요.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런 네 기퉁에는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일반 X3 때는 저게 저위치가 아니었죠. 지금 이게 바닥에 올라가면서 저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기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 이용해서 물건 묶을 때도 약간 좀 다르겠네요. 이 2열 시트는 폴딩이 되는데 전동식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면 한 번에 아주 부드럽고 빨리 넘어가요. 이쪽도 당겨보면 꽤 그래도 공간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 역시 X3 대비 100리터는 손해본다는 거. 2열을 보면 거의 평평하게 되는데 뒤쪽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여기가 좀 솟았죠. 그래서 뭐 차박을 하기는 어렵겠고요. 대각선으로는 누울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저기가 지금 계단이 져가지고 뭘 깔아야 되긴 하겠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뚫려 있어서 올려다보는 건 괜찮겠습니다. 여기는 구급 키트가 빠졌군요. 삼각대만 있네요. 여기에는 있다고는 써 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램프가 달라졌더라고요. 네, 이제 BMW X3 302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하이브리드 차답게 시동이 걸린 줄을 모르죠. 이 계기판이 뭐 이런 깨어나는 걸로만 알 수가 있고, 간단하게 사이즈나 어떤 숫자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292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엔진과 모터가 더해서. 그리고 최대 토크는 36 정도 돼요. 여기 이제 모터가 힘을 더 보태고요. 눈여겨볼 정보는 30D가 2300kg이 채 되질 않아요. 2250kg 정도? 2.3톤이 채 안 됐는데 얘는 무려 2.6톤이 넘습니다. 2620kg이나 돼서 총중량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쨌거나 차의 움직임이 좀 무디지 않을까, 굼뜨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지금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건 달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3 302가 도심에서 타기엔 좀 다루기 쉬운 SUV예요.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모터와 엔진 간의 전환이 되게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M 서스펜션이 아닌데 일반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M 스포츠 패키지긴 하지만 M 서스펜션은 아니고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싫어하는 분이라면은 약간은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확실히 턱을 넘을 적에 근데 떨어지는 게 무거운 중량이 느껴집니다. 무거운 중량 때문에 쿵 떨어지죠. 그리고서 쿵 떨어지고서 이런 바운싱 같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얘는 액티브 댐퍼 컨트롤이 들어가질 않아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 감쇄력을 조절하는 그건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얘가 7,650만원이잖아요. X라인은 그거보다 300만원 싼 거고, 그런 걸 감안 보면 비싼 편의 장비들은 좀 빠진 게 덜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나갈 때는 보면은 얘가 6.1초 제로백이니까 그러면 딱 30D보다 좀 0.3초? 느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는 느낌은 익히 우리 그 전기차에서 받을 수 있는 즉 토크 있잖아요. 바로 토크 튀어나오는 그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X3 302를 정리를 해보자면, 도심에서는 배터리 전력량만 충분하다면 전기로만 다닐 수 있는,
확실히 얘가 이제 M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 단단한 거는 뭐 어떤 댐퍼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아래의 움직임을 차가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속도 방지턱을 넘든 아니면 이런 요철을 지나든 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좀 독특해요. 이전에 그런 30D에서 느꼈었던, 걔는 액티브 댐퍼가 들어갔었죠. 댐퍼 컨트롤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 감쇄력이 물러졌다가 단단해졌다 뭐 이런 게 설정이 됐었습니다만, 얘는 그렇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전해주는 그 하체의 움직임이 그냥 진폭이 없는 느낌이에요. 익히 그 전기차가 나가는 느낌과 나가는 느낌도 갖고 있으면서 약간은 그런 좀 쫀득한데 그래도 아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런 차 모습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인상적입니다. 흥미로운 주행 질감을 보여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갈 때는 보면 이런 어떤 전기차 같은 느낌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서 정부 부조금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못 받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g인가 23g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 가지고 아무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500만 원 보조는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이브리드 차니까 남산 터널 지나갈 때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할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서도 할인 받고 하는 거 보면 7,650만 원 지불하고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이 즉각 토크가 튀어나오는 그런 속 시원한 순간 출발 가속력, 그런 게 있어서 특히나 도심 주행에서는 이게 되게 편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가솔린 차보다도 더 속 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지체 없이 나가는 전기차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또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이 차가 만약에 배터리에 있는 전력만 충분하다 그러면 얘가 뭐 배터리 가득 채면 31km를 그 전기로만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선 보수적으로 좀 승인을 받은 거고 유럽에서는 35km 이상 승인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 도심 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에서 뭐 근거리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진짜 전기차처럼 쓸 수가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달리는 재미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어요. 예, 이렇게 갈 때도 보면 이게 움직임이 일부러 지금은 속도를 크게 감속하지 않고 돌아봤는데도 아래가 딱 붙어가지고 가는 그런 전기차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꼬부랑길에서 잘 돌아나가는데 막 붙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야, 이건 이러다가 얘 한번 밀려나가면 무게 때문에 내가 못 잡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좀 섬찟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회생제동이 의외로 세게 걸려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배터리가 주행간에도 이렇게 충전이 잘 되는 거겠죠. 특히나 내리막길 내려갈 때 보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는, 그러니까 페달을 아예 안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거의 멈출 때만큼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는 게 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원 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이제 부하 걸려가지고 회생제동 하잖아요. 그게 좀 세게 걸립니다. 이제 52km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게 보면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주행간에도 계속 충전을 하니까 더 효율성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골프카트 마냥 발 떼자마자 그냥 확 멈추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속도를 줄이는 폭이 다소 세게 잡혀 있어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운전을 하면 배터리 전력을 활용해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가 전기 모드로 뒀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e드라이브를 지금 오토 e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맥스 e드라이브로 뒀을 때는 운전석 문만 열면 시동 그냥 바로 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맥스 e드라이브를 꺼버리고 그냥 아예 배터리 컨트롤이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를 그냥 스포트로 뒀을 경우엔, 지금 제가 스포트로 뒀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는 컨트롤 모드고, 그러면 문 열어보면 안 꺼져요. 시동 안 꺼졌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스포트가 아닌 걸로 두면 컴포트 모드로 가면 시동 꺼집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회전을 막아갖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거죠. 이상으로 BMW X3 X드라이브 302 주행은 마치겠습니다.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이런 요철 지나갈 때는 움직임이 단단한 느낌과 더불어 확실히 이런 무게를 그냥 누르면서 가는 듯한 독특한 움직임이 연출이 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X3 X드라이브 302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